잘 안 먹는 아이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소아과에서도 추천하는 영양제다. 이것만 먹어도 끼니가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것은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500여 분이 계신 커뮤니티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영양제 효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원장님께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냥 막 줄줄줄 부모님들이 너무 정보가 많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이거 정말 사실일까? 먹여도 될까? 저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팩트체크 시작해도 될까요? 잠깐. 근데 팩트체크 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런 팩트체크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질병이란 게요, 증상이란 게 이 특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네. 암과 같은 불치병 말고 대부분의 질병들은 시간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감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또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 6일째 되는 날, 거의 좋아진 날,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고용량 비타민C를 먹거나 아니면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우스갯소리로 소주에 고춧가루 타고 원샷하고 한숨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7일째가 됐을 때 어때요? 좋아지니까. 좋아지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도 사실은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명한테 가짜 약을 투여를 했는데 한 2-3명 정도는 혹은 1-2명 정도 이상은 그 약을 먹고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증상으로 근데 이 증상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 그래서 A라는 방법도 사용해보고 B라는 것도 C라는 것도 D라는 것도 사용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뭐 위장장애가 있었는데 내가 담배도 끊고 어른 같으면 술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한약 혹은 민간요법을 했다고 쳐봐요. 동시에 다.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 사실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사이트 가봤더니 이거 먹고 좋아졌더라.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가짜 효과, 위약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진짜 효과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감기를 치료한다. 그렇게 했을 때 100명의 감기 환자를 모아놓고 50명씩 나눕니다. 그리고 50명한테는 가짜 약을 처방하고 50명한테는 해당 약을 처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걸 처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짜 약을 먹은 50명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가 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서 나아지거나 혹은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나아지거나 아무튼 원인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50명 중에 10명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약을 먹었는데 50명 중에 20명이 좋아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숫자를 봤을 때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한 2배 이상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영양제들이 이런 딱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연구라고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거 말고 그 직전 단계에 동물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전 단계로는 동물조차도 아닌 세포나 미생물, 분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뭐가 뭐 건강에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식으로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실험 연구라든가 동물 연구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오면 그것이 침수봉대되고 과장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일부는 좀 더 진전을 해서 일부 사람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십 명의 임상시험만 갖고 우리가 효과가 있다
혹은 부작용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최소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임상시험 한 건만이 아니고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부분이잖아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이제 일부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네. 또 다양한 임상시험들, 한 주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임상시험들을 다 종합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이 책은요. 우리 과연 학령 전기 학교 들어가기 전 3세에서 6세 혹은 7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과연 영양제가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일관되게 관찰이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효과 있다 없다 판단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네. 그리고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하에서 이제 우리 미호님께서 준비하신 이 팩트 체크, 네. 이걸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다른 건 안 먹어도 비타민 D는 먹어야 한다. X입니다. X. 이유는요. 일단 비타민 D는 핵심이 뭐냐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심지어 암도 예방하고 감염, 즉 감기나 혹은 코로나까지도 예방한다는 그런 논문도 나오기 시작하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러네요. 비타민 D가 홍보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다 현재로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 햇볕만 쬐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분 내외 정도만 쬐도 우리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성분을 이용을 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비타민 D가 지방 조직에 이렇게 있다가 천천히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길게는 약 90일 정도, 3개월 후까지도 천천히 방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1월 정도까지 하루에 뭐 10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쬐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들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요. 겨울을 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얘기는 뭐 일조 시간이 적다라는 게 이전부터 알려져 왔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놀랍게도 기존에 알려졌던 거랑 다르게 겨울이요, 여름 혹은 가을보다 좀 더 일조 시간이 많은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비타민 D가 뭐 결핍이라고 알려져 있고 논문도 수만 편이 나와 있지만은 결론은 비타민 D의 정상 기준과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따로 먹지 않아도 햇볕을 10분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쬐도 충분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보다 그냥 각각의 영양소를 각각 먹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 X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X랍니다. 이유는 네. 종합영양제로 먹이든 각각 개별 비타민으로 먹이든 효과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 정도 거의 확실하게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는 엽산이 있습니다. 네. 엽산의 경우는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음식만으로는 그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거로 되어 있고요. 이외에 종합 비타민, 즉 멀티 비타민이든 비타민 B, C, D, E든 어느 하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부족하고요.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 결과에서도 효과는 대부분 없는 거로 나오고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는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종합 비타민이든 아니면 개별 비타민이든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연구 결과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걸 말씀하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그렇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가장 최근에 제가 전체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 게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 틱에는 요즘 이렇게 눈 깜빡이거나 이제 아이들 뭐 운동틱 뭐 이런 틱에는 마그네슘,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 X입니다. X. 네. 제가 이런 부분은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다 뒤져보고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임상적인 연구가 없습니다. 다만 네. 마그네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근육의 이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틱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축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그게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없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글루타치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 효과뿐만이 아니고 특히 간에서 독성 물질들이나 약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해독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틱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글루타치온을 먹고 틱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고요. 예. 논문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틱장애 마그네슘이나 글루타치온 근거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산만한 아이에게 L테아닌이 효과가 있다. 세모 드리겠습니다. 세모. 오, 처음으로 세모 나왔어요. 네, 세모. L티아닌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아미노산이 모이면 이제 나중에 펩타이드가 되고 그게 이제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까? L티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근데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집중력이나 혹은 인지 능력 혹은 이제 정신과적 질환 중에 강박장애라는 거 있죠. 혹은 뭐 이런 몇 가지 정신과 질환들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연구들이 나오기는 시작하고 있어요. 임상시험에. 그러나 충분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일관된 효과는 아직까지는 입증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X 대신에 세모라고 한 것은 일부 임상시험들이 보고는 되고 있다. 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만 갖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근거가 불충분해요. 이런 걸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괜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다 X이다 여기 세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들이 더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럼 X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비가 있을 때 유산균을 먹으면 좋다. 이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내 미세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장 운동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로 논문들이 임상시험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도 한 2편 정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메타 분석 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굳이 변비 있는 아이에게 유산균을 먹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유산균 제제를 몇 마리 들어있는 것을 얼마 동안 먹어야 될지 되는 것도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먹을 필요 없고요. 변비의 원인을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산균 광고들이 많잖아요. 네. 몇 억 마리가 뭐, 그렇죠. 뭐 그대로 막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광고를 한다는 거는 어디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서는 식약처 내에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임상 실험이 아닌 거죠? 또. 아니요. 임상시험은 실험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요? 오메가3와 함께 유산균은요. 네. 임상시험 숫자가 최근 수준이 몇 동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를 종합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유산균이 좋다는 메타 분석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주요 메타 분석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개별 임상시험의 연구 대상자 숫자가 몇십 명 정도 수준, 많이 돼도 대부분은 100명 이내 아주 적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구의 질적 수준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임상시험이라면 같은 임상시험이라도 그 결론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영양제는 안전하다. 요거는 일단 세모로 드리겠습니다. 오, 세모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영양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식물, 과일이나 채소, 음식. 거기에는 천연 영양 성분 있잖아요. 천연 비타민. 그걸 먹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나 그걸 종합한 관찰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결과를 보면 일단은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히 먹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이런 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네. 이 천연으로부터 뽑아낸 그 영양 성분을 갖고 약의 형태, 영양제의 형태로 만든 것은 효과가 있는지는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모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각종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양제 형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네.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근을 몇십 개를 먹어야지 비타민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를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죠, 사실은. 네. 그러나 최근의 기술에 의하면 그 정도의 양을 농축시켜갖고 알약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음식으로 먹는 거라 그걸 농축하거나 추출해낸 것을 약으로 먹었을 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런 비타민 영양제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OX로 질문을 사실 가볍게 시작을 해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아이가 섭취해야 될 것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아이한테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 고민 대화 중에 자주 언급되는 영양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안 먹는 아이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소아과에서도 추천하는 영양제다. 이것만 먹어도 끼니가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성분을 보니까 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각종 비타민, 무기질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골고루.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밥이나 반찬을 안 먹어도, 고기를 안 먹어도 이 안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얼마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그럼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시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아예 안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못 먹거나 그런 애들은 어떤 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 원인을 해결해 주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교수님 만나기 전날인데 어제 네. 밤에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떴어요. 예민한 아이라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걸 먹어서 아이가 잠을 잘 잔다.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도 보면 그 이론적인 것들은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험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기준 자체가 이전에 덜 엄격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허용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진짜 정보가 맞는지, 이게 어디까지 연구가 된 건지, 어떤 등급을 받은 건지 이런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이걸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것은 의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질환을 확인한 다음에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그걸 영양제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보면은 영양제를 먹이면서 본인의 그 불안이 낮아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라도 먹여서 애가 괜찮은 것 같아. 아까 플라시보 효과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신념이죠. 비과학적 신념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거든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신념. 그게 뭐냐면 영양제는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반드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게 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이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안 먹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면 결국엔 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비만, 과다 영양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밥을 포함해서 반찬을 이것저것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비슷한데도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면 골고루 못 먹으니까 영양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골고루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책에서 오메가3가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가설하에 진행된 연구가 있다고요. 임상적 효과가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게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제 부모님들을 의지하게 되고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메가3라는 게 지방의 일종의 기름, 네. 지방산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오메가3라는 게 크게 대표적으로 DHA랑 EPA 두 종류가 유명한 건데, 특히 DHA 같은 경우는 이 뇌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뇌는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가 DHA를 오메가3를 보충을 해주면 뇌에 들어가서
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연료를 제공하니까. 이 개념하에 실험 동물 연구도 많이 나왔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ADHD가 뭡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후.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그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졌는데 이러한 질병들도 역시 뇌 발달에 문제가 있고 뇌 구성 성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에 임상시험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최신의 2023년에 임상정신과 저널이라는 의학학술지에 보면 2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AD 있는 아이들에서 이 오메가3를 투여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애들이랑 그 증상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일부 오메가3나 6를 먹은 경우에 그 증상 점수가 0.13 정도 의미 있게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0.13이라는 수치는 표준화된 평균차라는 개념이고요.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한 0.3 정도의 절대값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0.5면 중간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0.8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증상 점수. 근데 0.13이잖아요.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타깝게도 오메가3,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부족합니다. 그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이제 당연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치료 병행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런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그래도 얻는 거 있을까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을까요? 현재 ADHD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이걸 효과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네. 인증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하는 그 인정기준 자체가 지금은 조금 강화가 됐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정기준 자체가 상당히 덜 엄격했어요. 지금은 아닌가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은 아마 새롭게 강화된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5년만 하더라도 그 책을 썼을 때 그 이전에는 덜 엄격한 기준으로 이미 시판되고 승인된 것들은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그걸 몇 년 후에 다시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재평가는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홍삼, 오메가3, 유산균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부터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식약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하는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죠.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의사들이나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원장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영양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2007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2007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제 4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 비타민 제제들이 그 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오히려 5%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미국 내에서 관찰한 연구 결과 평상시에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4% 높았다는 게 최근에 또 이미 몇 개월 전에 나왔었어요. 그건 개별 연구였고 제가 얘기한 2007년도는 개별 연구를 종합한 임상시험 결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메타 분석을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메타 분석은 여러 연구 종류들 중에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뒤로 메타 분석 논문을 쓰면서 주요하게는 비타민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암 예방을 포함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수십 편의 메타 분석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근거도 많아지고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외래에서 보면 담배 끊기는 어렵고 술 줄이기는 어렵고 운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영양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반대로 오히려 영양제가 아닌
올바른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답인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효과 없는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망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건 현재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효과 있다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가 또 나오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바로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책으로 쓰게 되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와.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저를 이제 끌어들여갖고 엄청난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저도 엄청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게요. 교수님이 다 X라고 했는데 세모만 해도 이게 마음이 가는데 교수님이 동그라미라고 외치는 게 나오면 그러겠죠. 그러게요. 그게 좀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들이 개발이 되고 알려지면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혼자 해결하시지 말고요. 이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소아과도 좋고 필요하다면 꺼려하시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거기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어떤 영양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영양제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네. 좋은 책 나오면 만나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